자, 오늘의 중점적 강의는 이제 우리가 참나, 사실 진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자신. 이 우리나라 말 표현은 참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다른 걸 표현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자성. 예? 자성. 이렇게 쓰죠. 자성. 이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말씀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께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 모르겠는데 제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서브 컨셔스니스 그래가지고 바탕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탕의식. 이 개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뭐 누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탕의식 뭘 깔고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글씨를 쓰면 여러분이 이 글씨를 보잖아요. 보려면은 이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칠판이라는 바탕이 존재해야지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고 모든 걸 알아차리고 보고 하려면 이 바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탕의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제가 써보고 컨서스니스라고 컨서스니스 S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아마 이런 것도 영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사전에도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근데 저번에 설명했죠. 우리 이야기했을 때 그 시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뇌 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집한 뇌로부터 시작한 핵이 쫙 뿌려져 나가면서 우리 뇌 전체를 갖다 지배한단 말이죠. 지배하게 되는데 그 지배할 때 올라가는 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하고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전달 물질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의식이 탁 깨진단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잠을 자다가 탁 깬단 말이죠. 깨는 순간 의식이 탁 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응?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보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생각, 감정, 뭐 느낌 이전의 세계를 참나 자성이에요. 견성한다는 소리죠. 견성이라는 게 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전의 세계.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게 탁 깨고 났을 때 그 당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바탕이. 그때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아요. 깨끗한 백지란 말이에요. 백지 상태에서 내가 눈을 딱 뜨는 백지 상태에서 그다음 물감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을 보게 되면서 오늘 아침엔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바탕 화면이 내가 깨어 있는 동안은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데 감지를 못해. 왜 못하냐면 사람은 이거만 보고 이 글씨만. 여백을 보는 게 아니라 글씨 자체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빨간색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오늘 보게 되면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누구한테 뭐하고 이런 생각관념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견성은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탕 화면을 알고자 하는 그 바탕 화면이 어떻게 되겠냐 구성이. 제가 우주 이야기했을 때 서브필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서브필드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가 탄생하면서 처음 배경화면을 까는 거 똑같아요. 배경화면을 깔아줘야지 그 위에 어느 거든 입자든 뭐든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이 바탕의식을 기본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바탕화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전체죠, 사실상. 이 세계는 절대의 세계입니다, 사실상. 바탕화면 절대의 세계. 시공간이 바로 뭐냐면 이 참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뭐냐면 시공간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본 전생, 현생, 후생 전체가 사실상은 이 참나는 저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빨리 이 세계에 빠져서 스스로를 컨트롤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엉망이 됐단 말이죠.
엉망된 그림이 생겼어. 감정이 기복이 막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오르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어떻게 해? 빨리 리셋 화면을 싹 지워서 깨끗하게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진 마음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의 체계는 뭐냐면 명상은 한 목적은 참나의 기본적 세상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걸 가르쳐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 성철들, 소위 말해서 그 4대 성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게 다 똑같이 이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상은. 이거에 기본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개념한 것이 나온 것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철학도 마찬가지고 공자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나온 그 기독교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불교 철학도 똑같아요. 묘하게도 2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2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만 좀 늦었지 나머지 분들은 성인은 다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공자하고 석가모니는 거의 비슷해요. 연대가.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늦은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고 그거보다 한 300~400년 더 늦은 분이 예술 그분들이거든요. 다 뭐냐면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이걸 찾아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살자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잘 알고, 그럼 이걸 어떻게 빠른 속도 내에 내가 하냐.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 뜨죠? 다 틀려요. 유교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은 달라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나온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데. 그게 나오는 선험적 자아. 경험해보지 않은 자아가 뭐냐 이거예요. 경험하죠. 자아인데 경험을 안 해본 게 뭐냐. 서양 철학은 그 선험적 자아를 이데아라고 표현. 이데아가 바로 이거 똑같은 마음. 그리고 도가에서 뭐라 무의자양 그랬죠. 무의자양. 무의자양.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현저졌다 이거지. 무의자양이 그냥 그대로. 이것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이런적인 삶을 가지고 해야지만은 앞으로 인류가 밝은 미래를 밝힐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에 들어있는 본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나 유교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불교도 똑같고 불교는 육바라밀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해가 5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의, 예지, 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본성의 바탕이 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류는 몇천 년간 발달해와가지고 지금 현실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평등적인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왜 그래. 양심이라고 하는 기본적 트랙이 없다 그러면은 인류가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서 지금 다 파괴돼 버렸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데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도 알아차려. 금방 이게 내가 잘못한 건 알아차린데? 양심이 꺼리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이란 건 동물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좀 더 우리가 옛날 2500년 성인들과 그분들 그 다음 때에 이어가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죠.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자성을 얻는 건 굉장히 쉽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도 직접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자성이었구나 이렇게. 자, 항상 설명을 하지만은 요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로 내려가는 하나의 일.
2, 3, 4, 이렇게 5, 6, 7, 8, 9, 10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야기했지만 참나의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여기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하향하는 힘 1, 그 다음에 상향한 거 2, 3,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회전한다면 회전. 그래서 우회전하는 힘이 이게 5가 된단 말이에요. 5, 여기 6, 7, 8, 9. 그래서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가는 힘이 이 힘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감의 기본적인 트령이에요. 그게 처음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 전 강의의 비디오를 보게 되시면은 카페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참나의 본성입니다. 이게 참나. 이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예요.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펼쳐나갔을 때 우리 배웠죠. 이 다음에는 삼수가 이렇게 8,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8, 3, 8, 여기에 2, 7,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요게 넘어가는 본성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고의 세계, 즉 현상계로 넘어올 때 이 마감적인 상태가 변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게 상생에 대한 원리를 시작할 때는 힘을 받게 되죠. 힘을 받는데 그 힘을 받을 때는 4분의 1적 힘이 이것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의 힘이 더 표현이 되죠. 이렇게. 요게 뭐냐면 소위 말해 상생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심이 나오는 거예요. 도심에 처음엔 측은지심이 나오고 화에 왔을 때는 사형지심이 나오고 이때는 수호지심이 나오고 이때는 시비심이 나와요. 뭘 가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는 사랑의 하느님, 이쪽은 정의의 하느님, 그 다음에 지혜의 하느님 그렇게 나온다. 이런 하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엔 사람 이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욕망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삶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이, 그 다음에 힘이 형성이 되는데 그 힘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상승한 힘이 되고, 요거는 요 도표는 항상 마음으로 담고 계셔야 됩니다. 금, 사, 구. 제가 숫자를 다시 적어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9개만 나와 있습니다. 9개만. 요거를 하도수라고 그러고, 이제 상극 힘 나오는데, 맨 처음에 힘이 다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다 상생 힘이 이렇게 다 붙었었죠. 이렇게. 이건 수가 되고. 요 힘도 이렇게 붙게 되고. 여기 상생의 힘이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예? 상생의 힘이 붙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은, 이 힘에서, 이게 다 비디오로 찍혀 나가니까는 다시 보시면은 이 그림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셔도 돼요. 들을 때 설명만 잘 듣는데. 상극의 힘은 뭐예요? 기토의 10소인 기토 힘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반대 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회전이 되죠? 역회전이 되니까 결국에는 힘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힘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우주가 만든 가장 최초의 기본 바탕입니다. 최초의 천이 짜질 때, 재질이 만들어질 때, 처음 재질이 만들어질 때의 상태의 힘, 1차적인 힘이죠, 이게. 물론 그 다음에 가면 더 복잡한 힘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가서 설명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극의 힘이 존재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욕망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욕망의 세계. 내가 뭘 먹고 싶다, 뭐 하다. 그래서 감정이 표현해. 희노애락이라고 하면 감정이 표현하게 되고, 거기 욕망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욕망의 세계가 그 다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세계가 빠져있지 않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결국에서는 우리가 참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참나가 고요하면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선제 진학이라는 게 기쁨이 조금 바탕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 맛이 깔려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이러한 세계가 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거의 세계는 우리가 오행의 탄생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행의 탄생이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목 이렇게 되잖아요. 목 이걸 가르쳐서 화 이걸 가르쳐서 금 이걸 가르쳐서 수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오행의 상생의 원리가 탄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토죠? 네, 여기 가운데 토.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탄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토라는 것은 회전운동이라는 거예요. 회전운동. 모든 건 직선운동 하는데 회전운동이 없으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동차도 핸들 보면 네모나게 안 돼 있고 대부분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편하니까 돌려서 내가 목적을 가는데 회전하는 그 모든 세상은 다 이 회전 운동이 없으면은 회전 운동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회전 운동 뭐예요? 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토의 집합체, 세포는 토의 집합체, 단백질은 10만 개 분자에 된 10만 개 정도 된 단백질이 세포 안에 존재해요. 아주 쬐끔하잖아요. 몇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세포 내에 10만 개의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그 안에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바글바글, 아주 세포를 이렇게 보면은, 세포 책 그려보면 뭐, 이 띄엄띄엄이 그려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키마틱하게 보여준 거고, 진짜는 그 안에 들어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꽉 차 있어, 단백질로. 유전자는 뭘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단백질,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자재롭게 컨트롤한다. 그건 어디가? 뇌신경이 한단 말이죠? 뇌세포가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다
토라고 하는 세상이, 토가 없이는 이 세상을 만들지. 이 가운데 이 회전하는 두 가지 힘이 없다고 그러면, 무토와 기토에 가는 힘이 존재하지만 좌우로 움직여주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이 세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화의 목적은 어디 있냐? 토를 얼만큼 정확하게 만들어주냐의 진화의 목적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이야기할 때 진화의 최종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화의 최종 목적은 이게, 진화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토의 발달사의 이 토의 발달사가 진화예요. 동양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토의 발달사. 결국 뭐? 회전 운동을 어떻게 정밀히하게 해줄 수 있느냐? 회전 운동을 뭐 정밀히 해주냐가 바로 뭐냐면 발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셨잖아요. 다 회전 운동하고 동시에 회전 운동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 회전 운동, 회전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회전 운동의 발달사가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상생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 다음엔 상극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이죠? 상극은 우리가 요게 두 개가 합쳐서 이게 뭐냐면 수가 됩니다. 수. 이렇게 되죠? 요게 두 개 합쳐서 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두 개 합쳐서 금 이렇게 되죠. 요 두 개 합쳐서 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발달은 이렇게 되죠. 수국화 이렇게 되죠. 화흑금, 금금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토니까 목토 이렇게. 그래서 토옥수 이렇게. 네, 상극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은 회전 운동을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점. 이건 현상이에요. 이게 절대계인 참나의 세계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소위 말해 에고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이야기합니다. 현상계는 뭐로 구성되어 있냐? 감정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감정의 세계로. 잘 아셔야 됩니다. 감정의 세계. 감정이 없어지면은 통나무잖아요. 통나무. 왜 치매 환자 보게 되면 감정의 세계 다 폐지되잖아요. 그 되면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라는 세계가 바로 돼 있는데, 이걸 동양에서는 하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계를 낙서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는 그 태호복기 시대에 나온 거고, 요 밑에 있는 낙서상은 주문왕 때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 그냥 우리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만 알았단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신경 조절을 하면서 신경 반사를 공부하고 신경 조절을 하는 걸 알라고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 이것에 대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알아서 균형 상태를 맞추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라는 제가 저번에 강의한 편을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보다도 바로 참나의 본성이 여기서 우러나오게 되고, 참나의 본성에 대한 성질, 그 명상과 우리가 추구자 하는 명상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항상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문자를 좀 적어 두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문자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자, 이건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쓰는 문자로 좀 표현을 하죠.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갑, 을, 요걸 병, 이렇게 적으면 좀 있어요. 여기 병, 여기 정. 이 안에 회전 운동한 게 무고, 밖에 회전 운동한 게 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게 경이 되고, 여기에 신이 되고, 글자로 쓰인 거예요. 임, 기, 이렇게. 여기 되면, 여기에는 뭐겠어요? 여기 힘이 되죠?
요게 개가 되고, 요게 병이 되고, 요게 정이 됩니다. 요게 경이 되고, 요게 신이 되고, 요게 갑이 되고, 무기는 아까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이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렇게 문자로 표현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개의 문자하고 여기 세 개의 문자는 좀 다릅니다. 사실상. 요 아까 봤듯이 임도 이렇게 두 가지 먹은 임이 있고 한 가지 먹으면 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사실상은. 근데 요거에 대한 비밀은 나중에 강의를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만 잘 아시면은 동양학에 대한 기본적 트랙을 다 아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군데도 없고 누구도 이렇게 모릅니다. 그 뭐 오행도 보게 되면 뭐 이 별표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그 오행의 그것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상생 원리를 상계 원리라는 기본적 트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토가 만들어지니까 회전이 되잖아요. 회전이 돼야지만은 모든 세계가, 이 굴곡이 세계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세계에 다 짜임새를 만들지, 어떻게 토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계를 잘 우리가 하고, 나중에 요건 다시, 나와 있는 걸 보시고, 되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뭐냐면은, 오늘은 우리가 참나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썸프 컨셔스니스 바탕의식에 관한 건데, 자,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꼭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명상은 아닙니다. 명상, 이렇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 명상입니다. 생명, 목숨 명자에다가, 서로 상처를 썼습니다. 제가 일명이라고 한 거는, 일명이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런 명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상자라는 말은 생명이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또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묶여 있는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우주가 수없이 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우주가 다 서로 얽혀서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명상이라는 것은 눈 감고 생각하는 뜻이거든요. 눈 감고 뭔가 골똘히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명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결국 이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상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참나 자성 이야기했죠. 참나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참나 자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견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견성 이렇게. 그 성이 뭐냐면은 본단 말이에요. 본다. 성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은 생각할 때 뭐냐면, 본다 그러면 물체를 본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용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은 맛을 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다 만져본다. 왜 본다는 말이 들어갈까? 본다는 개념이 왜 들어갈까? 그건 우리 진화의 눈의 발달사하고 관계됩니다. 눈의 발달사. 눈. 시각이거든요. 시각은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들어가 봐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터치하고 있어요. 적잖아요.
왜 본다라는 말을 쓸까 말이에요. 본다. 응? 우리가 보지 않으면 대상을 보지 않으면은 다 뭐 느낌으로밖에 모르잖아요.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이 때문에 눈이 발달한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가 단세포에서 다세포 넘어가서 신경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신경조직에서 만들어지면 뭐가 생기겠어요? 처음에는 바이러트리안에서 앞뒤 꼬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같이 상립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 과정사가 다 뭐냐면 발달사가 모양이 눈과 관계됩니다. 눈과. 응? 눈과. 그래서 우리는 눈과 관계되는 건 본다는 개념에 굉장히 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견성. 이게 성을 본다. 이게 성을 본다는 건 보는 그 성을 볼 수가 없죠. 무형의 물질인데 어떻게 봅니까? 느낀다는 소리, 느낀다. 느낀다. 응? 느낀다는 뜻입니다. 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본다는 의미보다도 feeling에 가까운 말이에요. feeling. feeling이 우리가 feeling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feeling에 대해서. 느낌. feeling에 대한 관계가 되죠. 이 feeling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참나의 세계의 feeling은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조용하고 아주 뭐냐면은 우리가 공적영지란 말이죠. 공적영지, 텅 빈 각성, 응? 이런 말 씁니다. 공적영지, 텅 빈 각성, 이렇게. 우리가 명상한 목적이 사실상은 여기서는 공적영지. 비어있는데 뭔가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비어있는데 뭘 알고 있더라. 응? 그 다음에 텅 빈 각성, 텅 비어있는데 뭔가 각성 상태에 있더라 이게. 너무 텅 비어있는데 뭔가 각성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진공묘유 이렇게 말했어요. 진공묘유. 이 소리 뭐냐면 텅 비어있는데 뭔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제가 최초에 공부를 시작한 거는 한 15살 전후 겁니다. 그때는 호기심으로 뭐 신비한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관점하에 이제 호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호흡을 꼭 터득해서 하늘 날아보고 이 세상을 뛰어보겠다고 하는 관심하에 이제 어린 마음 속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흡 명상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호흡에 대한 것들.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복식호흡을 넘어서 이제 단전호흡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나중 이야기해도 이 공적영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할 때 필두 모토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모토가 뭐냐면은 이걸 잘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건 꼭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꼭 지내야 돼요. 꼴망, 꼴초 여기 이 비춘다는 뜻이죠. 이게 불화변을 밑에 써가지고 자 이게 되면 때로는 있고 때로는 비춘다. 그러면 우리 사람 생각할 때 이게 그리 흐리멍텅한 건 아닙니다. 그거 좀 차이가 있어요. 잘 유명한 방법이. 내가 흐리멍텅하게 보고 있으면 이게 때로는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망한 상태는 실제로는 이 태그의 상태입니다. 태그. 이 상태는 무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물리학을 보게 되면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물질의 세계를 연구한 물리학이 의식의 세계하고 뭔가 일치점이 없을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학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물리학에서는 관찰자란 말을 씁니다. 관찰자, 옵저버.
관찰자.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는. 관찰자의 상태는 실제로는 이게 디지털화된 상태고, 관찰자가 무관찰자는 무의 상태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저번에 한번 제가 강의도 있을 겁니다. 전자라든지 우리의 빛이라든지 이런 거, 양자를 갖다가 빔을 놓고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중수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중수리 놓고 뒤에 스크린을 놓고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 여기다가 빔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전자든 뭐 빛이든 내보낸단 말이죠. 그때 여기다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관찰 카메라를 놓고 껐다 켰다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켜진 상태라고 하면 관찰자 켜진 상태면 이게 나온 건 입자의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입자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관찰 카메라를 오프 시키게 되면 똑같은 건데, 이걸 오프 시키게 되면은 이게 on 상태고, 이걸 관찰 카메라가 여기에서 빔을 놓고 쏘는단 말이죠. 이걸 오프 시킨단 말이에요. 오프 시키게 되면은 뒤에 스크린에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다. 파동과 똑같은 형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관찰 카메라가 이게 뭔데? 끈 상태에서 보면 파도의 형태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그 세상은 이거 세상은 다 의식의 세계로,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사는 건 우리가 의식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세계. 무의 세계.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관찰자가 뭐냐면, 신비의 존재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제 하느님이 됐다, 안 됐다. 하느님이 볼 때는 이렇게 되고, 안 볼 때는 이런 식이에요. 또 신비한 거는, 더 신비한 건, 우리가 빛을 쏘면은 지금 나온 빛이잖아요. 137억 년 지난 다음에 빛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관찰을 해도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은 137억 년 기간 나오면서 어떤 상태로 왔을까? 이 상태로 왔을까? 이 상태로 왔을까요? 없죠. 바로 의식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걸 봤을 때,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세계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다 의식으로 묶여져 있구나. 마음의 세계로 묶여져 있다. 그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역할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자, 요건 제가 이제 좀 써 파트고, 과학하고 무관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과학에서 공하면은 다 비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비어 있어요. 실제 여기 다 비인 거예요. 왜 비었냐? 그것도 다 설명해 주면. 중성자가 있죠? 전자가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원자 핵이란 말이죠. 원자란 말이죠. 이 세계는 다 뭐예요? 이게 사실상, 이게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보면 이게 축구장이라고 그러면은, 축구장에 야구공만 한 게, 탁구공만 하다, 탁구공만 한 게 원자 핵이에요, 이게. 전자는 여기 돌아요. 여기에 1800분의 1 정도밖에 크게 안 되는 조그만 전자가 다 비어 있잖아요. 이게 공입니다. 진공이에요. 이걸 다 모아봐야 얼마큼 되겠어요? 이만한 큰 축구장에 이거 모아봐야 끝에 가서 탁구공 하나 딱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모아봐야 저기 있는 거 하나밖에 안 돼요. 실제가 그래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부풀려, 그냥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부풀려지게 된 이유가 의식. 꼭 연결시켜야 돼요, 의식. 자, 요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대상을 볼 때 항상 망조, 망조의 상태를 항상 봐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 호흡의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호흡 대상을 보는 거예요. 호흡하는 자신의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걸 갖다가 실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할 겁니다. 운동도 물론 다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명상에 대한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한 120종류 이렇게 되고, 거기 호흡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선은 제가 견성이란 필링이라고 이야기했죠.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대상을 보면서 이제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대상을 볼 때 통째로 뚜렷이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뚜렷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머리, 목, 뭐 다리, 허리 뭐 쭉 해서 쭉 보고,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 하면서 하단전을 본다든지 상단전, 둔전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방법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 또 여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하지 마라. 그게 신신명, 불교의 신신명의 첫 번째 뭐냐면, 지극한 도는 무난하니, 무난하니 어렵지 않다는 소리예요. 무난이니까 어렵지 않으니 이것저것 구별하지 말아요. 나누지 마라. 그 소리는 이게 딱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보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맞나? 땡. 안 됩니다. 그때는 틀린 거예요. 내가 맞나 안 맞나 구별하지 말아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놓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필링만 느끼고 있으면 돼요. 어떤 필링? 존재하는 존재감만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구나. 근데 딴 생각이 딱 떠올라서 구별해버리면 땡이에요. 땡.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당나된 반조선을 주로 했거든요. 반조라는 건 요 조자 똑같은 거예요. 반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되돌아본단 말이죠.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보는 반조선이 유행입니다. 되돌아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보는데 구별하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누가 오게 되면 뭐 때리기도 하고, 누가 소리도 꽉 질리기도 하고, 그러면 순간 안차는 순간 딱 놓고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 방 빡 때리다 부처 생각하지 말아요. 너가 부처인데 부처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니? 자, 그러면 요거 했고, 그러니까는 모든 걸 생각할 때 항상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상태, 제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멍이란 말을 써요. 모든 걸 내려놓고 멍한 상태로 밖의 세상을 보든 나 안을 보든 구별치 말고, 밖과 안을 구별치. 이게 또 반조선도 한쪽만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저는 그렇거든요. 밖을 보든 안을 보든 감정의 상태를 주입하지 않고 멍하고 있는 상태는 바로 뭐냐면 참나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참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나 찾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견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견성한다고 해야지 하는 순간 땡! 끝나버린 거예요. 안 돼, 그게. 밖을 보든 안을 보든 내가 내 안에 심장을 보고 있든 머리를 보고 있든 보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나오지 말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필링만 갖고, 존재감만 갖고 있어요. 그것이 참나의 기분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가에서는 자기가 초통해서 초통해서 견성을 하게 되면은 보림을 갖는단 말이에요.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보림 그걸 꼭 갖고 있으려고.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상은. 갖고 있을 게 있는 건데. 바탕화면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그렇구나 하고 살면 된다. 바로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견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몇천 년 동안 어렵게 그걸 찾겠다고 내려온
사람들 참 어렵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한 의식점이 많이 있었는데 불가를 한 5, 6년 공부해 가면서 그쪽에 마음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제 주로 선도의 호흡법 쪽하고 그 동양의 기본적 학문적 틀형만 공부해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의학을 만들어서 명상의 세계를 아직은 설명 안 했지만은 이 세계를 만드는 건데 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우리 요거 중요하고 요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상에 생각하는 걸 안팎을 가리지 마라. 제가 말을 했죠. 안을 보든 밖을 보든 어떤 감정의 흐름이 없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자성입니다. 찾을 생각하지 말아요. 예? 견성을 찾을 생각하지 마요. 찾는 것 자체가 벌써 이중의 세계에 빠져버리는데 찾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벌써 이중의 세계에 빠져버리잖아요.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구나. 그게 바로 바탕화면이 만든 기본이에요. 글로 들어가면 바탕화면이 깨끗이 쫙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어디? 명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자성에 의한 명상의 세계를 왜 만드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성의 기본적인, 참나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쭉 하면서, 옛날 이제 불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정과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 투영인데, 불교에서는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선정하고 지혜를 이야기했고, 소위 유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있죠. 생각이 잘 안 나요. 유교에서는 주로 뭐라 했냐면, 이건 제가 쓴, 경사상하고, 행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지혜, 육바람이, 역행인데, 선정지혜, 육바람이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육바람이 쓰면 바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렇게 명상의 선정과 그 다음에 지혜를 얻고 바람이를 하게 되고, 유교에서는 거경, 국리, 역행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들이 수행이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정을 익혀서 참나를 알게 되고 참나 속에 그 지혜를 습득해서 그 지혜로 바람이를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 투령입니다. 그 불교는 거경해가지고 거경이랑 뭐야 똑같으면 참나하고 선정과 똑같아요. 참나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국리 모든 걸 이치를 갖다가 잘 국리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만나 틀리날 잘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행을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는 뭐겠어요? 이는 우리가 인의예지이라는 기본적 투령이죠. 그 투령에 맞게 실이 내가 행동을 한다는 소리죠. 예? 그 행동하는 것이 나.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좀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생명의학으로 여러 사람을 치료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불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거든. 모든 사람은 다 뭐냐 부처다 이 얘기예요. 부처다 이게. 불이라 이야기하는 건 불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불이라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오늘 깨우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우리 일명학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이라고 말을 쓰는데 전 각 그 다음에 지, 행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자를 붙여서 이렇게 전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각이란 거는 깨우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각이라는 소리 볼견자가 들어갔잖아요. 배울 학자변 볼견자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깨어있다는 뜻이 깨어있는다.
깨어있으면 알아차리는 뜻이 알아차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지란 말은 참나는 기본적 성성으로 뭐냐면은 모든 걸 안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결국 지혜를 얘기했는데 모든 걸 안다는 소리예요. 알고 있다. 우주의 모든 사실을 뭐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행, 그대로 아는 것대로 우주의 기본적인 투영대로 행한다. 이 행은 제가 이제 물론 여기 육바람이든 행인 다 비슷하지만은 이때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 이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행은 우리가 뭐냐면 자리 이타적인 행이 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각지 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투령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이분들이 결국에서는 이것과 이거는 별 차이는 없지만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 행에 있을 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생명의 기본적 투령을 잘 조절해 줘서 서로 간에 도와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 대행이 행위 방법이 여기하고 좀 구별을 두기 때문에 바꿔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명학당에서는 각지행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투령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여긴 종교라든지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민족, 뭐 국가, 종교를 다 초월해서 그것과는 연관이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참나 위에 명상을 그려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사람만 아니에요. 생명체를 치료해주는. 제가 이거 하는 이야기는 사람만 치료가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다 됩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균형 잡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나 위에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명상으로 참나를 찾아서 참나 위에 그리는 명상입니다. 그것이 자리이타이시. 참나 위에 그리는 명상. 우리가 강의해요. 명상. 요거는 이렇게 되죠. 명상이야. 결국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태껏 이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설명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배우는 명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배우고 제가 그랬죠. 이건 뭐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가리지 않으면 그것이 명상입니다. 응? 그것이 바로 본인이 참나를 얻는 방법이에요. 밖의 세상을 보나 안의 세상을 보나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어떤 기복이 없이 그냥 보고 있는 그 자체를 보면은 나누지가 않으면 그 상태가 바로 참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 많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몽중일연이 뭐 무슨 뭐 오매일연이 뭐 이런 게 그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얼마큼 내가 뚜렷이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의 차이지. 그거 했다 해가지고 특별한 거 없단 말이에요. 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걸 한 목적은 뭐냐면 불교에서도 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육아에서는 궁리, 어떻게 하면 이치를 정확하게 하냐. 궁리는 유교의 궁리는 뭐냐면 경물지지예요. 경물지지가 뭐냐면 저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맞게 됐느냐를 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알아서 그 다음에 역행, 어떻게 내가 그 처신을 해야지만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세상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리이타가 어려워요. 자리이타가 안 되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리이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명상을 찾으는 거예요. 그 명상에는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실제로는. 저번에 이제 강의를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보면은, 하향할 때의 모양, 원형 이렇게 그리죠? 하나, 둘, 삼수로, 3, 4, 5, 6, 잘못 그렸어요. 6, 여기가 6입니다. 6, 7, 8, 9, 10. 사실상 이 상이 원래 명상의 기본적 틀임, 맨 마지막에 도달해 있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무국상이라고 해요. 무국상이에요. 무국상이에요. 무국상이 되는데, 자, 그는 저번에 설명했듯이, 자, 이 상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의 점에서 선이 나오고, 선이 운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서 원을 만들어. 이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예? 다 이게 1차원적 개념이에요. 1차원적 개념. 상이 1차원적 개념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건 뭐 타임, T가 좌우한단 말이죠. T가. 그렇죠? T 타임이 좌우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형태에서 다시 바뀌어서 이렇게 돼서 그려서 다시 쭉 올라가는 기본적인 게 되죠. 그러면은 요 상이란 거는 요상과 요상이 이 안에 상의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국상만을 이야기한 거는 요 상의 전체가, 이 과정이 사실상은 제가 하나로만 그랬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수천 조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은. 많은 상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다는 거 말고,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상을 그려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양쪽의 조화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좌우의 그 신경 조절을 해줄 때 그 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은 바로 뭐냐면 그걸 가지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명경책 편을 보게 되면은 도편이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사실상은. 그 그림이 대충 몇 개 정도 될 것 같나? 꽤 많은데. 한 72개 정도 이상 되나? 근데 기본적인 건, 저번에 제가 드렸죠. 왜 책 보면 그 그림이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면은, 그걸 마음으로 숙지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각지행이라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식 상태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몰라서, 배우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뇌 안에는 이미, 우주 안에는 이 정보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벌써 모든 정보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끄집어 쓰지 못했다 뿐이지, 알지 못해서. 그 끄집어내는 기본적인 틀형을 갖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만 배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많이 성실하게 많은 사람을 해주냐에 따라서 능력이 상승. 저도 지금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
상을 키워서 계속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고. 그럼 본인이 그거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해주면은 이 사람 해주든 저 사람 해주든 딱 그거 처음에는 얼마 안 돼도 1년, 2년 쌓이면서 커진단 말이에요.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 능력이. 그러면 보통 웬만한 정도 3, 4년 정도 자기가 이 치료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충분히 누구도 웬만한 건 치료해줄 수 있죠. 허리 아프고 뭐 하고 뭐 한 정도는 다 치료하죠. 그 다음엔 또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더 큰 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내가 뇌 강의를 별로 안 했는데 뇌의 기본적인 트령을 잘 알아야 되고 구조도 잘 알아야 되고 나중에 세포 안에 일어난 일들도 조금씩은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은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각지행은 지혜 안다는 소리죠. 알고 있어도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세밀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에 가서는 참나를 우리가 명상을 배워서 참나를 알고 그 위에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뭘 실현하자? 자리이탈을 실현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탈을 실행하는 기본이 됩니다. 네? 자이탈을 실행하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해줘야지만은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관계, 또 다른 생명과의 생명관계가 윤활하게 엮이게 됩니다. 앞으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온난화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물 부족 사태에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김용 총재께서 세계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항상 부닥치게 있어요. 이거는 전혀 물질을 쓰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무한 에너지인 마음의 세계 내에서 움직여요. 우리 마음에 쓰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운동하는 거니까. 얼마를 쓰겠어요? 저게 있는 칼로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양의 칼로리를 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